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한자어 58번째, 58번째 선택한 표현은 바로 비일비재입니다. 썸네일을 좀 바꿔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가볍고 발랄한 그런 분위기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자 보시죠. 자, 비일비재입니다. 비일비재. 아니 비자도 보이고요. 한일자, 두 제자도 보이네요. 비일비재.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be frequent 아니면 common. 그러니까 뭐 흔하다는 얘기죠. 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 그래서 비일비재 하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수두룩하다, 흔하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한자를 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한 글자 한 글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일 비자 보시면 갑골문이 좀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갑골문이 뭔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지금의 이 한자가 까지 변천이 됐는데 갑골문을 보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의 날개 부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새의 날개 부분이 서로 좌우 대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로 대척하고 비난하고 뭔가 맞지 않다라는 뜻으로 아니다라는 의미까지 파생이 됐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학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네, 중국어로 발음은 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거는 한어병음이 아니라 주음보고라고 얘기했죠. 타이완에서 쓰고 있는 발음기호입니다. 일성일 경우에는 성조를 표시하지 않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건 한국 어문회 기준인데 안일 비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 괄호를 치고 점점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장음일 수도 있고 장음이 아닐 수도 있다. 반장음이라고 할까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우는 존 한자 사전에서 가져왔고 여기는 중국어에 있는 한디엔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고요. 이 출처에 대해서는 가장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다 명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새의 날개에서 파생돼서 지금까지 이를 얻고 아니다 혹은 비난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난하다 할 때 비 글자가 이 글자를 씁니다. 아니니까 그게 아니야 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모양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국에서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만 해도 이걸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왼쪽에 획을.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간체자죠. 완전히 휘지 않고 곧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fat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안일비자는 뭐 많이 보셨고 이 뒷부분에 보면 또 활용 단어를 한 5개 정도 제가 선정을 해놨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비. 한일자야 뭐 설명드릴 게 없겠죠. 대신 이제 뭐 기왕 나왔으니까 보시면 한일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쭉 그으면 되는데 보시면 약간 여기에 이렇게 삐쳐나와 있죠.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여기가 살짝 올라갑니다. 붓글씨 서해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또 살짝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이렇게 각도가 대충 한 뭐 모르겠어요. 10도 정도 될까요? 뭐 이 정도 살짝 올라가는 게 또 가로 획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살짝 삐치는데 이 부분이 이 뭐라고 그래요? 바탕체, 명조체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은 이 이렇게 돼 있고 재밌는 건 주음보에서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조 4성조 중에 일성 같은 경우는 한어병음에서는 표시하지만 옆에 있는 주음보에서는 그냥 일성은 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뭐 이건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설문에 좀 재밌는 글자가 하나 보이긴 하네요. 자, 두제자입니다. 두제, 뭐 다시 제, 뭐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점점이 명확하게 돼 있죠. 괄호 안이 아니라 이거는 한국 어문회에서 정한 장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음은 어떻게 돼요? 짜이, 짜이. 이 발음이 좀 어렵죠. Z 발음이라서 짜이가 아니라 짜이 이렇게 되고요. 옆에 보시면 역시 사성이 돼 있고 주음 부호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자에 약간의 그 부수도 활용한 그런 부분이 좀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한자로드 신동윤 선생님의 설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물 위로 떠오른 갑골문이에요. 여기도 있죠.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모양을 본떴다. 그렇죠? 그래서 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런 모습에서 처음에 나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분석을요. 그래서 왔다 갔다 또 갔다가 또 왔다가 해서 반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재 혹은 두 재로 적는다. 근데 보통은 보시면 이 해설을 보세요. 해설 보시면 이 부분이 끝에가 이제 삐져나오고 여기는 막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이게 거의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맞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전서 보셔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죠. 행서는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거의 초서나 행서나 비슷하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표현이다. 발음은 싸이 이렇게 된다. 장음이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보통 일본은 이걸 쓸 때 우리는 보통 가로획을 하고 세로 한 다음에 다시 가로획을 마무리하잖아요. 일본은 보통 좀 특이한 게 이거를 세로획을 보통 먼저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자의 그 획순이라는 거는 처음에 한자를 배울 때 그래도 좀 가장 예쁘게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가장 경제적으로 낭비 없이 쓸 수 있는 어떤 옛부터 내려온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여기에 너무 연연해서 획순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한자체도 이렇게 뭐 서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기도 하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제자는 그렇게 됐고요. 비일 비제 다 됐네요. 설명이. 그러면 안일 비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거 어떻게 읽나요? 비상장주. 요즘에 주식 증권 주식 열풍이 불고 있는데 상장주는 보통은 그 시장에 올라온 그런 주식을 말하고요. 주식이라는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어죠. 그렇죠? 카부시키 이렇게 해가지고 카부시키 카이샤 주식회사에서 우리가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중국에서는 이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자를 보면 한국이나 일본의 한자다라는 사실을 중국 사람들은 알아보긴 하겠지만요. 자 어쨌든 비상장주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상장 절차를 마치지 않은 주권과 권리주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상장주 아직 상장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볼까요? 비주류 주류 이란 말도 술 아니고 그렇죠? 메인스트림에서 나왔죠. 영어에서 그대로 해석에 그냥 들어간 직역에 가깝죠. 그렇죠? 메인스트림 그렇죠? 비주류니까 메인스트림이 아닌 걸 말하죠. 그래서 비주류 뭐 알고 계시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비범 비범하다. 이 범 같은 경우는 무릎 범자이긴 한데 평범할 때 그 범이죠. 평범하지 않은 것 비평범 좀 너무 길고 홀수기 때문에 비범 이렇게 했죠. 비범하다는 표현은 알고 계실 거예요. 평범하지 않다. 이 네 번째 글자가 좀 재밌는데요. 이 비상 이게 평상상자죠. 항상상 평상 뭐 평상시 할 때 상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비상입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다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두뇌가 머리가 비상하다라는 것은 좋은 뜻이죠. 그리고 비상 상황, 비상 사태, 그러면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상이 되고요.
비상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어떤 그 문이나 출입구는 출입구인데 이거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가 아닐 때 사용하는 그런 입구나 출구를 비상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닐 비자가 되고요. 마지막 이 글자만 아닐 비가 아니라 비난할 비가 되는 거죠. 비난하다, 뭐 꾸짖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자체가 비난입니다. 어려울 난자가 되어 있지만 그렇죠? 비난하다의 뜻, 또 있다 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제자입니다. 한 일자는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한 일자는 뭐 활용도가 너무 많기도 많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두 제자까지만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뭔가요? 재작년. 가끔씩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제작하다를 떠올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작년 한자를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쓸 수는 없죠. 그렇죠?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작년은 아시죠? 올해는 금년.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년. 그 다음에는 내후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금년 전에가 작년이죠. 원래는 어제 작자에서 날일자가 보시죠. 그래서 원래 어제라고 할 때도 작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잘 안 쓰지만 문어치 아니면 잘 안 쓰죠. 근데 우리는 작일은 안 쓰고 작년은 또 살아남아서 지금도 쓰고 있죠. 그러면 작년보다 더 한 해가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재작년이 됩니다. 이렇게 재작년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보다 그렇죠. 2년 전보다 3년 전 어떻게 얘기하느냐? 재재작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요즘은 거의 없죠.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작년까지는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내년도 많이 얘기합니다. 내후년도 가끔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그 순서를 따질 때는 금년은 잘 안 쓰고요. 올해를 많이 쓰죠. 올해. 금년이라고 하면 좀 공식 석상이나 정치인들이나 뉴스 보도나 이런 데 아니면 문어치 아니면 잘 안 쓰고요. 그렇죠? 내년은 쓰고 내후년은 또 썼군요. 네. 작년, 재작년도 가끔씩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두 재 혹은 여기 다시 재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재기하다 이게 또 다시 뜻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재기. 문제를 제기하다는 뜻 다릅니다. 이는 이제 어이의 제죠.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다. 그다음 제3 두 번, 세 번이니까 여러 번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뜻 이런 것도 있죠. 재차, 재차 강조하다. 그렇죠? 차례할 때 순서할 때 차자를 써서 재차 이렇게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저도 아직까지는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져왔습니다. 재연과 재현입니다. 재연을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다시 연극 비슷한 거를 다시 한다. 재상영한다, 상연한다 뭐 이런 거로 하면 되는데 한 번 했던 일을 다시 되풀이한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랑 해서 재현과 좀 비슷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국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시 나타나거나 혹은 나타내거나 자동사거나 타동사거나 상관없는데 이미 경험하거나 학습한 정보를 다시 기억해내는 일도 재현입니다. 이건 좀 심리학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한글 맞춤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연과 재현은 구별해서 써야 한다. 재현은 연극이나 영화를 다시 상연하는 것을 말하고 재현은 다시 나타나거나 다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 운동을 천안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독립기념관도 천안에 있죠. 재현한다 할 때 재현인지 그렇죠? 이 3.1 운동을 맞아 내일 모레네요. 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강의를 녹화하는 게 지금 2월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현인지 재연인지
재연은 뭔지는 알죠? 특히 그 방송 같은 데서 그때 당시에 본인이 아니라 연기자가 나와서 상황을 재연하는 건데 이건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현하는 거는 그때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다시 떠올려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뭐 무대를 꾸미고 세트를 꾸미고 하는 것이 재현인지 재연인지 헷갈릴 때가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만 이건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표지를 바꾸면서 좀 간단하게 그죠? 짧게 짤막하게 편집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한자나 어떤 그 상황이나 사물을 설명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말이 좀 길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꽤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간략본과 편집을 해서 그 다음에 원본, 그죠? 무편집본을 따로 제작해서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3분 정도로 끊고 다른 하나는 한 10분 정도로 해서 선택해서 컨텐츠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일비재라는 어떻게 보면 꽤나 비일비재하게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런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번, 항상, 늘 이런 뜻으로 자주의 뜻으로 비일비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일용 자료 출처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밝혀두겠습니다만 한디엔하고 좋은 한자 사전, 네이버 사전 그 중에서도 네이버 한자 사전에 한자로도 신동윤 님의 자료도 인용을 해서 참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썸네일도 바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한자어 58번째 비일비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자 쓰기,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지금 이 한자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자, 안녕히 계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